첫 번째 주제요. 보겠습니다. 완전히 속았다고 하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말로 잡아봤습니다. 자, 뭐 지금 장안의 뭐 화제라고 하기에는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남현희 씨가 지난 월요일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결혼 재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소개한 전청조 씨, 이 전 씨에 대해서 사기, 성별 논란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전 씨가 오늘 새벽에 경찰의 스토킹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남현희 씨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남현희 씨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서 성남에 있는 남현희 씨의 어머니 집에 가 있는데, 본가로 이제 들어간 상황이군요. 이 전청조 씨가 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예. 초인종을 이제 여러 번 누른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경찰은 이 전청조 씨를 스토킹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예. 이제 오늘 새벽에 이 스토킹 관련해서는 석방이 됐고 추후에 계속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스토킹으로 신고가 되면 경찰이 긴급 응급 조치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청조 씨가 이제 남현희 씨에게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좀 금지하고, 또 신변보호 조치 일환으로 남현희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네요. 일단은 뭐 석방은 된 상황입니다. 네. 뭐 전 씨는 뭐 지금 3일 동안 뭐 먹지를 못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힘들다 이런 상황을 얘기한 것 같고, 그러면 남현희 씨의 주장도 알아보죠. 자, 앞서 저희가 키워드로 나갔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이게 속은 내용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 어제죠. 어제 오전에 이제 전 씨가 업무 미팅으로 그 살고 있는 시그니엘로 사람들을 불렀는데, 실제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감독님, 저희 그 전시죠. 전시 그 대표님한테 투자를 했다. 그러면서 그 감독님 이름을 믿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라는 게 남현희 씨를 얘기하는 건가 보죠. 네네, 남현희 씨를 믿고 이 전 씨에게 투자를 했다라고 이 말을 듣고 이런 사실을 이제 처음 알게 됐다.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금을 이제 편취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나 모르게 지금 투자금을 받고 있었구나를 이때 알게 됐다, 이런 네. 주장이군요. 그래서 이제 아마 두 분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전 씨가 당분간 집에 가 있으라라고 해서 바로 짐을 정리해서 시그니엘을 이제 나와서 아마 이제 모친이 있는 자택으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황까지 정리를 했고, 그러면 전청조 씨가 이제 처음 언론을 통해서 등장하자마자 이제 불거졌던 의혹들, 논란들을 하나 좀씩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성별 논란부터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오늘 경찰에 체포가 됐었단 말이죠. 스토킹 혐의로. 그러면 변호사님, 체포되면 신원조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신원조회를 해봤더니 주민등록상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남현희 씨의 주장은 전 씨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성이었던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 나오는 인터뷰 내용으로 봐서 예. 이 남현희 씨는 어쨌든 전청조 씨가 여성이었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최소한 전청조 씨는 경찰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여성임이 확실하고요. 예. 그리고 뭐 남현희 씨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 성전환 수술을 하고 성전환 수술 여부를 알고도 이제 만났고 결혼까지 결심을 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예.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참 확인할 수 없겠죠. 근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예. 사실 이 전청조 씨가 드러난 그 사기 전력이나 범죄 경력을 보면 20년 12월에 이제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고 2년 3년 정도를 복역하거든요, 실제로. 그럼 그 판결문에도 보면 여성인데 남성인 척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복역하고 출소를 했으면 사실 거의 22년 후반이나 23년 올 초인데, 시기적으로 성전환 수술할 수 있는 시기가 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 부분이 좀 의문이고. 그리고 남현희 씨가 얘기하기를 이제 그 전청조 씨가 주민등록증이 2개 있다. 그러니까 앞자리가 1, 그러니까 남자인 거, 네. 또 앞자리가 2, 여자인 거 2개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뭐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경찰에서 여성인 걸로 확인했다고 하면 예.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가 1로 시작하는 남성으로 돼 있는 주민등록증은 사실 가짜였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부분도 일단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자, 그러면 박사님, 그러니까 뭐 성전환 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여기서 뭐 밝힐 수는 없는데 어쨌든 또 남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임신을 한 걸로 알았다고도 주장을 했어요. 뭐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성전환 수술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은 아마도 남현희 씨가 뭐 신체적인 부분을 봤다거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마 인식을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임신 여부를 확인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전 씨가 임신 테스트키를 줬다라고 합니다. 아, 남현희 씨한테? 네, 근데 이제 뜯어져 있는 임신 테스트기였는데 예. 그걸 검사를 하면 항상 이제 두 줄 아. 양성이죠. 임신이 됐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임신 테스트기가 다 가짜였다라는 아. 걸 뒤늦게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있었던 점은 예. 성전환 수술을 뭐 했다라고 한다라면 뭐 임신에 대해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언제 이거를 가짜라는 걸 알게 됐느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막 밝혀지는 게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또 남현희 씨가 언제 어떻게 인지했고 그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여기서 그러니까 뭐 성별 관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기 관련 이력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피해자들이 많았다고 하고 혹시라도 또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언론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일단 뭐 판결문들도 나오고 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과거형이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일단 뭐 남현 씨의 이름을 내세워서 투자금을 모은 정황도 남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있는 것이고 남 씨 조카도 돈을 건넸다는 그런 주장도 있네요. 네, 남 씨 조카도 전청조에게 사기당했다 이렇게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뭐 지난 5월 이후에 전청조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한 3차례 걸쳐서 억대의 돈을 입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뭐 피해자가 아마 남현희 씨 가족까지도 뭔가 사기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추측이 되고 예. 남현희 씨 주장에 따르면은 남현희 씨 주변 인물들도 그 사기의 뭐 대상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계속 진행됐을지도 모르는 것으로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이제 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 전 씨가 했던 행동들에 대한 의혹 제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 대행 알바를 나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전청조 씨가 있었더라는 주장도 나왔고 또 전 씨가 통장 잔고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51조 원이 들어있는 통장 잔고를 보여줬다. 이게 뭐 51억도 아니고 51조 원을 들어있는 통장 잔고를 보여줬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는데 기자 대행을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봤더니 그 자리에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가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 그 기자인 척하고 가서 전 대표님 맞으시죠? 뭐 잠깐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이냐? 그 자산의 출처가 뉴욕에 있는 얼굴 없는 회사의 CEO라는데 맞느냐? 예. 뭐 파라다이스 전 회장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의 질문을 남현희 씨가 있는 앞에서 하도록 이제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글쎄요. 이렇게 지금 들어보면 좀 허무맹랑한 내용들을 좀 물어보는 듯하게 보여요. 네, 아마도 남현희 씨에게 그 속이기 위해서 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거 말고도 전 씨와 같은 이제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유튜버에게 은행 앱을 열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까지 해서 이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51억도 아니고 51조였다. 예. 뭐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예. 하면서 그 분이 하는 얘기는 은행 앱을 본인이 만든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맞다면 네. 이거는 위조,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의심스러운 행동들에 대한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제일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전 씨가 내세운 이력들을 보면 사실 황당한 측면이 많죠.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승마 선수를 했다 그러고 재벌 3세인데
모 회장의 혼외자라고 그러고 27살이라고 그러는데 글로벌 IT 기업 임원을 했다고 그러고 자, 이런 이제 이력을 내세우는 건 어떤 심리인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심리인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사기 행각을 위해서 지어내는 것인가? 박사님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 1번 재벌 3세, 예. 모 회장의 혼외자라고 하면 우리가 재력이 굉장히 상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젊은 나이에 기업, IT 기업의 임원이라던가 뭐 이런 상황들도 사회 경제적인 지위 혹은 능력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누구나 뭐 그런 능력과 재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세우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할 건데요. 예. 그런 걸 보면 대부분 이제 사기꾼들이 많은 이제 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쳐서 뭔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라던가 뭐 아니면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감을 불러일으켜서 사기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혹시라도 좀 피해를 호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